저희가 작년에는 이틀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하루를 진행하기 때문에 막 내용을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대담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청중에서 질문을 받고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거는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전에 미리 질문을 받아서 연사분들께 전달하면 그 15분이라는 발표 시간 안에 좀 어느 정도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뭘까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좀 성의 없게 하신 분들도 몇 명 계시고, 이름도 대충 기억은 나지만 그리고 의외로 되게 정성스럽게 질문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그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대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들이 이제 많았었는데요. 앞서 15분 동안 이제 각 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새 조직이라고 할까요? 새 그 협동조합은 규모가 굉장히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좀 어려웠었거든요. 이 세 개를 어떻게 맞추지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공통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좀 편하게 물어봐도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아까도 누가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씩 가정 상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하실 건지를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각 분들 다 포함됩니다. 두 청년이 있어요. 두 청년이 있는데, 두 청년의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고, 그리고 요구하는 연봉의 크기가 같고, 또 그 보직도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건 학력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답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준을 판단하시고 그 둘 중 누구를 고용하실 건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시험 보는 기분입니다. 글쎄요, 주어진 조건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은 학력이 고려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나보기 전에는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서 일하는 것들은 그동안 몇 번의 과정에서 제가 오류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각오, 나름대로 어떻게 여기에서 일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직원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1년 안에 그만뒀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특별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그 의지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그 두 사람 중에 나는 이 사람을 뽑아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의 답변은 만나보고 거기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나 그 다음에 그 비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조차도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네, 글쎄요, 사실은 이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준이 자체가 사실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학력이 높든 아니면 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던 그것
그것이 이제 판단의 기준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훨씬 더 창의성이 높을 수 있는 거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친구만큼 연봉을 요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대학의 졸업장의 여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게 지적 능력이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직원들을 일을 해보면 별로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게 협동조합이 되든 회사가 되든 상관없이 원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도전과 자기 창조력과 별로 연관이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육도 굉장히 사실 어떤 지식적 기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창의성 그리고 사고력을 심화시키는데 대학이 별로 기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쭉 우리 여러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들어와서 그런 창의성을 만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지술 영화도 보고 뭣도 보고 계속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3달 만에 한 번씩 영화를 봐라. 그 영화비를 대주죠. 영화를 봐라. 그리고 책도 읽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대학의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은 물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트럭을 운전하는 직원들도 다 대학은 나왔어요.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나오듯이 다 나오죠.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 4년을 더 다닌다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의미로 와야 될지는 좀 자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 나온 걸 뭐 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질문 좋고요. 무슨 직을 뽑았는지 물어봐도 돼요? 무슨 직을 뽑으신 거예요? 지금 가정을 할 때 제가 무슨 직을 뽑은 거죠? 네? 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을 어떤 직을 어떻게 그런 뽑은 건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아 보통의 경우. 예.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고의 틀을 여러 가지 사고의 깊이를 요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일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에 맞는 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깊이 사고하고 깊이 연구해서 뭔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난 뭐 움직여야 돼.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당장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에게 적당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내는지 대단한 면접관인데 다 똑같다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결국은 자기 직에 대한 것들이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요. 맞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맞는 것들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람을 뽑는 능력으로 그런 단편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둘 다 뽑아가지고 한 6개월 돌려보겠어요. 네. 6개월 돌려보고 남는 사람 하고 안 남는 사람 관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대답이 되셨나요? 대답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되신 건가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제 친구들이나 저의 후배나 선배들 보면 많이 기업에 가려고 하잖아요. 대기업, 일명 대기업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때 준비하는 스펙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뭐 영어를 잘해야 된다거나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 와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협동조합에 가서 일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협동조합 정신만 있으면 된다.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기만 하면 돼. 라고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발표를 듣고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로 이게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우리 조직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려우신가요?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고요. 자발성이죠. 능력은 내가 진짜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든 받아서 같이 해야죠. 그 능력. 근데 이제 자발성이라는 게 강한 의지인데 그 처음에 그냥 욕망이 일어난다고 자발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당장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욕망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면접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자발성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세월을 같이 견뎌내야 봐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관의 능력이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질문은 이런 답변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콘 생협에서 이 협동조합 생태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강남 중심의 그 주류 사회를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소위 이 주류 사회라고 하는 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스펙들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사람을 이게 완성된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더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건 경제적 여력의 적정성도 있고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뭐 안 하고 놀다가 오는 이런 문제는 아닌데 아까 제가 좀 시민으로서의 자기의식 그리고 인문적 철학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쌓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매우 좀 실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쉽게 쌓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청년들이 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 보다 창의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책도 당연히 책도 많이 봐야죠. 경제학 책도 보고 잡지도 열심히 보고 맨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 우리 딸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그만 보고 책 좀 봐라 제가 그랬어요. 시사인의 장하준 교수의 얘기인데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자기 노력들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온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있어야 아까 얘기한 대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상과 그 다음에 아이콘 생협이 지향하려고 하는 상을 그 인재가 그걸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일하는 것이 별로 가치 없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협동조합은 일하는 자가 주인이고 또 이렇게 소유노동 얘기를 한 건데 이 소유노동을 자기 걸로 체화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가는 사실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열정 그리고 그런 도전 정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냥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그런 스펙의 형식들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공부하지 말고 놀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 질문이. 물론 자발성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력서를 보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방법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생각 속에 그거를 이렇게 적어놨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리가 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이력서 볼 때 그런 상황이라면 전 다양한 경험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력서 중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증은 있고 자원봉사를 어디 가서 해, 자원봉사까지 굉장히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자발성에 기인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하면은 가서 한 일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서 이불 빨기도 하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모두 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돼 자원봉사를 한 경험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괜찮았냐 이렇게 여쭤보면 그런 대답들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라는 것 누군가 그 사람과 함께 자발적으로 물론 일을 하는 거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시설, 취약계층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뭐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건 아니죠.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자전거 타기를 어렵고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거기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그 대상이 자전거 타야 하는 거를 좋아해. 아니면 그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서 정말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데 혼자는 못해? 그러면 길거리에 자원봉사자가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진정성 그리고 제대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본인 걸로 체득했냐 이런 것들 저라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하셔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의가 있어서 좀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놀아보는 것도 충분히 스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놀아본 경력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뽑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놀아본다는 거는 노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몸하고 자기가 뭔가들을 머리를 써봤고 했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수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봤던 거라고 해서 충분히 놀아보는 것도 충분한 스펙이 아닐까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특히 부족한 스펙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놀아보는 스펙을 좀 쌓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펙이 가장 어렵습니다. 충분히 놀아본 게 대체 뭔지. 참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는 사실은 어떠한 그 구름 같은 곳에서 되게 그런 어떤 한 갈피를 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질문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먼저 협동조합 이 컨퍼런스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 협동조합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비교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협동조합 내에서 내가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유통업에 관심이 있다. 난 유통업에서 일하고 싶다. 그렇다면 다른 유통회사에 가지 않고 아이쿱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그쵸?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볼 텐데 같은 분야에 있는 예를 들어 의료생협에 취직하는 것과 내가 그냥 병원에 취직하는 것 정말 쉽게 표현을 해서 그런 것과 유통업에 취업하는 것과 아니면 아이쿱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IT 그냥 업계 하는 것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여기 액투스에 취업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청년들한테 그러한 선택을 맡겼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제 차례인가요? 일반 기업하고 의료생협인데 너는 의료생협 일할래? 아니면 일반 기업 갈래? 이러면 솔직히 뭐 조건이 되고 이러면 일반 기업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저희 의료생협이 뭐를 잘해 막 자랑질하면서 여러분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경험이나 저희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물론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정말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저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더더군다나 협동조합은
주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몇천 명, 몇만 명. 그분들의 주인으로 요구받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원하는 방식, 각자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갈등 구조, 인간관계 이런 거는 일반 기업에서 느끼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남편하고도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죠. 애하고도 거의 고성을 오고 가면서 싸울 때도 있고, 그런 갈등 관계라고 생협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뭐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몇 분한테 있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즐겁게 일을 한다라는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너무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이 과정에서 가치가 보인다. 이거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 생협이든 그냥 일반 생협이든 협동조합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본인이 알게 되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최대 위기가 한 15년 근무할 때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죠. 보통 3, 4년 근무하면 다 갈등이 오죠. 이럴 때 저를 극복하게 한 힘은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활동하고 의료생협에서 있으면서 만나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거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소중한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굉장히 충고하면서 거기에 동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나의 아주 허심탄회하게 하다못해 그냥 술 먹고 울기도 하고 이런 나를 술 취해서 업은 사람도 조합원이 있고,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거를 이해받고 그러면서 또 욕도 먹죠. 어떤 분들은 여자가 술 먹고 저게 무슨 짓이야 욕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성들을 오래오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제가 일반 병원에 가서 아니면 일반 기업체, 일반 회사에도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내가 일하는 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못 만나는 것 자체는 너무 슬퍼지는구나. 이래서 제가 한번 정말 그 커다란 고민을 했다가 다시 접은 적이 있었는데요. 생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내가 죽음을 임박해서 뒤돌아봤을 때 여기서 일한 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가 돈은 많이 벌지 않았지만 정말 잘했어. 이렇게 눈 감고 보면 저를 이렇게 토닥여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반 기업이나 이제 협동조합 기업이나 일을 하는 방식은 사실 동일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항상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기업에서 일한다고 맨날 욕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방식들은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내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방식이,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저는 내가 이 15년 넘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은 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직장이 중요하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냐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또 완성시켜 내는가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 일하는 방식이나 일을 해야 될 거나, 또 하나는 일반 기업에서, 이마트에서는 고객이죠. 근데 생협에서는 이 조합원. 근데 고객과 조합원이 말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 성과도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과 조직의 노력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희망, 그리고 그런 전망을
갖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일반 대기업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성과가 자기에게 임금으로 일부 지어지긴 하겠지만 좀 다른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A급 생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고용 불안과 같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직업이 좀 자기 삶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A급 생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생협을,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액투스하고 일반 IT 기업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액투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를 하죠. 일단 경영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 남한테 핑계댈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자기 같이. 그래서 뭐 방향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끝까지 투쟁을 하든 때를 쓰든 방향에 관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결과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노동자 소유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렇긴 한데, 또 이게 저희가 이제 생협이나 이런 단체처럼 대규모 이해관계가 아니거든요. 보통 노협이 대규모 이해관계 상황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합원 내 저희가 이제 16명, 1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커진 몬드라곤처럼 이제 대규모화 되고 이런 데는 저 상황이 전혀 다른 얘기겠지만, 저희 이제 뭐 대의원 제도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합원 내에서 뭐이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책임지는데, 그럼 혼자 하는 것보다 뭐가 낫냐? 저는 이제 그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커뮤니티라는 건 주어지면 근본적으로 이제 지식이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혼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식을 생산해내고 경험들을 받아요. 똑같은 일을 같이 하게 되면. 그래서 장인 길드가 있는 거고 협동조합에 커뮤니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조 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거는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지는 거기도 하죠, 바로. 그래서 노동조 협동조합에서 뭐 굳이 이쪽에서 스펙이라 그러면 내가 바로 경영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어떤 직을 하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IT니까 IT 개발이라는 직을 가지고 이제 하겠지만, 바로 들어가면 시작하는 게 개발직 플러스 경영에 대한 것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조합원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근데 그걸 가지고 배워 나가는 거고, 그거 지난 다음에 이 커뮤니티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방향성이나 지향성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럼 자기 맞는 사람 가지고 스피노프 하시면 되죠. 다시 또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것들과 같이 엮여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른 거는 그 부분이 다르다. 자기가 책임진다. 직원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와 자기가 소유한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부분이 들고요. 저희는 근데 바로 안 받습니다. 저희 조합원 되려면 한 1년 걸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해도 다 쉽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인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여기 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생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고용을 더 많이 늘리고 그 고용 수가 얼마나 될 것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노동자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로 다가올 수 있지만, I급 생협은 사실은 요즘 청년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고용을 얼마나, 공채도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채용을 하실 때도 계속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보실 생각이신 거죠? 이거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A급 생협은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사실 협동조합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자리예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장시켜내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A급 생협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을 전 국민의 3%씩 하자. 그러면 한 55만 명, 세대수가 좀 늘어나면서 50만 명에서 55만 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그룹 전체적으로, A급 생협 그룹 전체적으로 약 2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 대기업처럼 충분히 이 사회 내에서
그런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내고 증명해내는 게 우리 사회의 경제를 좀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뭐 작게 소박하게 이렇게 찌질하게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회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것이 그런 정도까지 확장돼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될 때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있어요. 10,000명이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많은 사람이 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부가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그 외형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일자리는 많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같은 질문이신가요? 물론 맞습니다. 이게 규모가 있고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구조 자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규모를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죠. 근데 아직은 저희 의료생협이나 이런 규모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큰 데가 한 100명 직원들 규모의 한 50억, 60억 정도. 근데 이거는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저희 의료생협이 한국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94년도인데 94년도부터 지금 20년 돼가고 있죠. 그러면서 성장을 했고 그 성장 과정에서 얻어진 가치들은 굉장히 그 대기업 못지않은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옆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성장하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저희는 작아도 절대로 찌질하지 않죠.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의 연대가 꼭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업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5명에서 시작했지만 조합원도 300명이지만 지금은 3,600명의 직원이 이제 40명, 50명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실을 다지면서 어떻게 가치를 성장할 거냐,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고 실제 경험하고 실제 지금 의료생협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생협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당연히 밝겠죠. 예. 예, 저는 이제 고용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서 100% 동의하고 공분에 대해서 지금 부연을 말씀드리면 좀 전략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작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여러 개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게 왜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 준비하는 멤버 중에 이제 해피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협동조합이지만 직원 100명에 프랜차이즈 한 400개 정도 되니까 전체 매출액은 한 1,0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물론 대규모된 프랜차이즈를 하는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것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태계,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든 그 고용에 대한 연대로 묶여 있으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에서 준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협동조합들을 꿈꾸고 만들었을 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지원하고 그리고 작은 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이쿠브의 성장 전략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에 관련된 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규모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좀 지나치게 찌질하다는 거 표현하셨는데 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근데 그 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규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쪽 생태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규모 문제 관련된 저희 전략은 연합회가 고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게 좀 뭉치는 겁니다. 근데 이 강하게 뭉친다는 거는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강하게 뭉치려고 그러면 작은 것들이 뭔가 희생이 돼서 공통된 뭔가를 만들어야 뭉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뭔가 달라고 그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생존 능력 관련된 것들을 지속 가능한 그 전략으로는 연합회 차원에서 개별 협동조합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요. 근데 물론 지향은 좀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노동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이것들을 그러니까 고용에 관련된 걸 핵심 가치로 해서 모일 수는 있어도 고용 이외의 것들을 다 섞어서 모일 수는 없거든요.
아까 그 고용이 이제 놀이와 노동이 섞여 있는 노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실천하는 인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상에서 뭉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내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좀 나중에 저희가 11월에 연합회가 발족이 되는데, 발족이 될 때 한번 와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 건데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건데, 저희가 주제가 협동조합 인재상입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인재상에 대해서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원칙들이 있는 게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각 지금 조직에서 협동조합 인재상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협동조합 인재상에 대해서 가장 크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답해 주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협동조합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시지 말고 공부를 하든 놀든 모여서 진행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커뮤니티 힘이라고, 학습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험들이 쌓이는 것들이 혼자 하는 거고요. 그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것도 혼자 하는 것과 달라서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공부의 질과 내용들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경쟁력을 만든다 그러면 혼자 하시지 말고 섞여서 만드는 것들의 힘이고요. 섞여서 만드는 커뮤니티에 관련돼서 가장 인간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했을 때, 그나마 민주적인 것들,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라고 할까, 제가 이제 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커뮤니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평할 것인가,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를 어떻게 같이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이제 협동조합만큼 그걸 고민했던 조직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커뮤니티 형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커뮤니티 그냥 결사든 종교 조직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협동조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서 원하시는 걸 담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해당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그런 자기 고민과 같은 협동조합이 있다면 가서 끼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채용이 되는 거겠죠. 예,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협동조합의 문제는 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 상은 저는 이제 제가 채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노동조합에서는 채용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저희가 원탁 멤버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보드 멤버라고 하죠, 보통. 이사회 멤버. 경영을 책임질 사람을 하나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같이 갈 멤버, 그러니까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것들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무겁다면 굉장히 무겁고, 가볍다면 굉장히 가벼울 수 있는데, 저희 인재상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협동조합 인재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가봐야 하는 상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협동조합이 이렇게 유토피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작년 세계 협동조합회가 있으면서 이 협동조합이 마치 굉장히 뭐가 해결사처럼 뜨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창업도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관심을 갖는데요. 협동조합은 그렇게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 매우 선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이런 유토피아는 아니다. 그런 점들이고, 그래서 하나의 직장으로서의 직장 문화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거, 또 그 직장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협동조합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이콘생협도 들어와 있는 많은 직원들이 사실 협동조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계속 강좌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하는 건 협동조합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자기 정체성에 기반을 해야 보다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인재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협동조합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이 좀 이게 새로운 걸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남들이 하는 그 취업하기 따라하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들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좀 이게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갖는 사람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실 여러분들 촛불 집회 가보셨어요? 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사고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협동조합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발전시키는 동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 따라하기로 직장을 하나 구하는 정도라면은 사실 협동조합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원칙적인 거는 고지식한 게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건강한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참여하고 이용도 하고 운영도 하는 사람입니다. 인재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직원으로서 일한다면 당연히 내가 그냥 채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경영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참여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거기를 내 걸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발성하고 통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려면 저는 정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치는 것도 미쳐야 미치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협동조합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일해보고 이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서 경험하고 부대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우리는 굉장히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나 군대 동기생들 굉장히 친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잘 한꺼번에 자천됐다가 어느 날 아침에 굉장히 요직을 맡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은 그게 잘못된 배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관계에서 그 관계 맺기, 인맥 서로 이렇게 소통의 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서로의 관계들은 정말 건강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주위에 함께 있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되고 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 순서가 끝나면 한마디로 협동조합 인재상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정말 큰 착각을 했었습니다. 협동조합 인재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없지만 일단 제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 인재상이라는 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에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인데 협동조합에 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어제 대학원생분들과 얘기하면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기준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어떤 개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인문학이 있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시민의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인재상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실 오늘의 순서는 그것들 만들기 위한 딱 첫 번째 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이야기 많이 해주신 세 분께 박수 드리고 오늘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